여러분은 현재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60세에 은퇴해 많으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 이후 남는 시간은 약 35만 시간이 됩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등을 빼면 20만 시간 정도가 남는데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매우 특별한 보너스이기도 합니다. 평생 직장에 얽매였던 좁은 나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오롯이 자아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그러나 은퇴 후 출근도 안 하고 마음대로 쉬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대부분 3개월만 넘어가도 시간이 안 가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며 자괴감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취미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후에 취미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강유지입니다. 은퇴 후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활 속에서 유지되었던 근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몸을 움직이는 취미가 있으면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신체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뇌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뇌의 노화가 가속화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취미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며 정신적으로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장 내에서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 관계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취미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좋은 관계나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몸이 건강하고 젊을 때는 어떤 취미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취미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취미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둘째는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의 균형을 맞출 것. 셋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30가지의 취미 중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선택해 바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등산.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급격한 노화를 막는데 등산만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세계의 블루존 지역은 산악지역에 많으며 대부분의 장수지역은 산악지대를 끼고 있는데요. 등산을 하면 무엇보다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어 쉽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꾸준히 등산을 하면 체중, 혈압, 우울증 등의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노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죠. 이런 등산의 이로운 효과는 65세 이상 노년층들에게 특히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단 무릎이 안 좋은 시니어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걷기. 시니어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취미이자 운동이며 공원이나 집 주변을 따라 걸어도 좋습니다. 보폭을 조금 크게 해서 빨리 걷는 것이 효과적이며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매일 걷는 것은 혈액순환 개선과 근육 강화는 물론 우울증 같은 정신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 테니스, 배드민턴. 체력 강화에 좋으며 부부가 함께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나이이거나 관절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작하기 어려운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탁구.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으며 성인병 예방과 개선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후와 계절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등에서 배운다면 경제적인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5. 수영. 많은 의사들이 고령자에게 좋은 운동을 꼽으라고 하면 물에서 하는 수영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뼈 질량과 밀도, 관절의 유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에 체중 부하가 줄어 관절에 가해지는 무리가 적고 물을 헤치고 휘젓고 나가는 동작은 근육 부하를 늘려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6. 게이트볼. 게이트볼은 약해지기 쉬운 하체 근육을 강하게 해주며 골 노화 현상으로 연골 조직의 감소, 자세의 불안정, 좌식 생활에서 오는 활동 감소로 인한 관절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으로 인한 고혈압, 동맥경화, 심폐질환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지인들 혹은 동호회를 통해서 단체로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7. 파크골프. 파크골프는 말 그대로 공원에서 하는 골프를 이야기합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골프라고 할 수 있는데 등산이나 조깅 등 활동적인 운동을 하고 싶은데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픈 시니어분들께 추천드리며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인데요. 유료인 곳도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입니다. 이처럼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친구도 사귈 수 있어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취미 활동 중 하나입니다. 8. 자전거 타기. 폐기능을 강화시켜주며 하체 근육 발달에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적당한 비용의 자전거 장비를 갖추면 되고 요즘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아 자연을 만끽하면서 즐기기 좋은 취미입니다. 9. 헬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더 빨리 소실되기 때문에 노년에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헬스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운동이자 취미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헬스를 하게 되면 근력 건강도 증진되고 대사질환도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며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시니어들이 하기 좋은 취미입니다. 10. 명상.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뇌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년에는 뇌 건강, 정신 건강이 중요한데요. 명상은 정신과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으며 주의력 집중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취미 활동입니다. 11. 독서. 독서는 두뇌 운동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아주 좋으며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면 돈도 들지 않아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좋은 취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외국어 공부. 노년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정신을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두뇌에 도전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주의력 향상, 불안 감소와 같은 인지 능력이 향상되며 여러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소통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13. 목공. 어릴 때 시골에서 나무나 주변 재료들로 뚝딱뚝딱 만들기를 좋아하는 시니어들이라면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기만의 작업실을 만들어 취미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4. 여행. 해외도 좋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구석구석 보석 같은 코스가 많습니다. 노후의 부부가 함께 전국을 다니며 차박이나 캠핑을 하는 것이 요즘 시니어 트렌드라고 하네요. 15. 악기 배우기. 은퇴 후 색소폰이나 트럼펫, 드럼을 배우는 남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음악 활동이 뇌 건강과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악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한 결과 음악이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는 악기의 경우 두뇌 운동이나 정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6. 노래. 노년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노래를 배우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17. 댄스. 춤을 추며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할 수 있고 함께 추는 사람들과 교류도 하며 동작도 외워지니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문화센터 등에서 배울 수 있으며 따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18. 음악, 영화 감상. 음악이나 영화 감상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집에서 조용히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 혼자 집중하는 취미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9. 바둑.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두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두뇌 활동을 가장 자극하는 취미 활동은 바로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좋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실내에서 하실 수 있어 추천하는 취미입니다. 20. 요리. 그동안 보통의 노년 남성들에게 요리는 아내와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는데요. 은퇴 후 요리를 배우는 남성 시니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만드는 즐거움도 있고 부부가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해서 부부나 가족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다고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취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1. 뜨개질, 십자수. 야외 활동에 제안을 받을 때 집에서 간단히 하기 좋은 취미 활동으로 손끝 자극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어 뇌 건강에 좋은 취미 활동입니다. 22. 식물 키우기. 요즘 텃밭에서 고추나 상추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다양한 식물을 키우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식물 키우기는 적당히 움직이면서 정신 건강에도 좋은 취미 활동으로 공기정화의 역할도 하면서 식물이 잘 컸을 때 성취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여러 측면에서 입증된 긍정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23. 사진 찍기. 은퇴 후 취미로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을 배우게 되면 공원이나 집 근처에 나가서 시간이나 계절마다 달라지는 변화를 사진으로 담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편집하는 간단한 기술까지 배우면 가족들에게 그럴듯한 영상도 보낼 수 있습니다. 24. 서예. 나이가 많은 시니어들에게는 서예가 좋은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글을 써내려가며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윽한 묵향을 맡으면서 심신이 평온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취미 활동보다 혼자 조용히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시니어들에게 잘 맞는 취미입니다. 25. 캘리그래피, 그림 그리기.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활동적인 것을 피하게 되는 시기라면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보고 역동적인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26. 드론. 드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며 실제로 드론 관련 교육을 수강하려는 시니어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귀농을 고려하는 시니어들이 드론을 활용한 농업 드론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드론은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 뜨는 취미 활동으로 독특한 촬영과 조정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27. 낚시. 낚시 인구가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니어분들이 즐기는 취미이기도 한데요. 낚시는 혼자 또는 지인들과 즐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게다가 직접 잡은 물고기로 회를 즐기기도 하고 각종 SNS에 사진을 공유하며 성취감을 만끽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28. 반려동물 키우기.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고 함께 산책을 하며 운동도 같이 할 수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파충류나 열대어 등을 취미로 키우는 시니어분들도 많습니다. 29. 크리에이터. 유튜버로 취미 생활을 하면 뜻하지 않게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제2의 직업이 될 수 있는데요. 영상을 찍고 편집에 녹음까지 혼자 해야 하다 보니 무료하지 않아 좋으며 뇌 활동에 좋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30. 미술 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등 좋아하는 공연 보기. 연예인 덕질도 더 이상 젊은 층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수 이명웅, 영탁 등 많은 가수들의 팬클럽에는 60, 70대 엄마 팬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가수를 응원하는 마음과 별개로 또래 소녀들과의 교류가 본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엄마 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공연을 직접 찾아다니며 보는 취미 활동은 노년의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소하도록 돕고 삶에 활력을 주어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이 취미생활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점은 기본적으로 취미생활은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시간이 남아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기용으로 하는 취미활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취미생활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로 천천히 시작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제가 시니어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취미는 악기나 목공처럼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서 힘들지만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몸에 익히며 배워가는 종류의 취미입니다. 은퇴 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재밌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조금씩 기술면에서 성장하는 그런 종류의 취미를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시면 그 성장의 기쁨이 여러분들께 반드시 성취감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